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재일이고. 나는 골더전이고. 전 정상준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인다. 저요? 어.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그치? 네. 얼마나 네. 행복해. 밤새 일을 할 수 있는, 네. 또 어떤 기한 내에 먼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지. 그렇게 말입니다. 뭔 일했는데?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장구한다. 아, 음. 한번 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아, 또 우리 또 행복주택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여러분 여기 배너 밑에 여기 광고요.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네. 네. 행복주택 이거 저희 네. 컨텐츠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치하는 이유는 저겁니다. 네. 이 정부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역할은 다 그 임대 아파트에 많이 공급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얘네들은 그동안 SH공사는 그냥 짓는데, 쟤네들이 뭐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목적한 그 세대수를 짓는 데만 몰두를 해왔지,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들어가는 국민들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금 현재는 아주 저금리로, 네. 가장 이 시중에 있는 금리 중에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다 해서, 네. 이렇게 알서 이거는 뭐 강요한 건 아니고 네, 뭐 그렇다면 그렇죠. 그냥 네. 안내 차원에서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또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 이게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들 빼고 사회 초년생들이 네. 담배값, 그다음에 커피값 아껴가지고 재테크 잘해서 종잣돈 모아서 재출발을 임대아파트 또는 행복주택에서 시작하자. 네. 그러려면 행복주택이 어떤가를 알고 네. 어디서 분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행복주택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 행복주택 어떤 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군데를 소개할까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건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너무 이제 민망해 하시지 마시고. 이제 발상 자체는, 이제 행복주택은 네. 이게 첫 번째 대상 자체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서 그 직장과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학교에 가까운 곳에, 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네. 이게 곳에 지어가지고 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입주를 시키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은 이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가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자나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 네. 이렇게 해서 20%가 되는데, 네. 어, 청년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네. 그거에 집중해서 도심지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리한데 이런 그렇죠. 데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아파트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5년 있다가 분양전환되고 또는 10년 있다가 분양전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는 거 없이 네. 그냥 말 그대로 이 집에서 네. 행복하게 어떤 순수 임대로 네. 공급하자라는 정책이었고, 네. 과거의 임대 정책이 이게 시혜적 임대 정책이었다면, 네. 요거는 사회에 출발하는 어떤 청년층에게 네. 어떤 저렴한 사회적 비용을 적게 하는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변화를 네. 시작한 게 이제 네. 행복주택이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에게는 임대 기간을 네. 모든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를 전부 다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네. 예, 임대를 갱신하고, 그리고 최대 요금은 2번 하니까 네.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 및 신혼 예비 부부는 네. 최장 10년, 네. 그 외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소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령대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은 다른 데 비해서 또 월 임대료가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죠? 보여주시죠. 여기. 장기 전세보다 거의 훨씬 그럼요. 더 훨씬 더 예, 저렴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주변에 깜짝 놀랄 겁니다. 40, 60%. 네. 예. 그리고 또 임대료 상승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행복주택을 이제 시행을 2014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또 네. 발생돼서 네. 오늘 2018년 그 10월부터 네. 변경된 이제 조항에 의해서 하는데 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분양 앞으로 받거나 네. 또는 행복주택 입주하고자 하는 분은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됐는데 네. 공동적으로 빠진 거는 지역 제한을 다 없었습니다. 지역 제한 다 아, 없었다. 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은 네. 대학생이 그 주소지가 네. 그 행복주택을 그 짓고 있는 그 주변 사람만 대상자가 됐죠. 네. 예.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아니 네. 나는 주소지가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학생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 유학생이 정말 많은데. 많은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재수를 하시는데 음. 이제 부산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거다. 예. 그러면은 입학을 이제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미리 입학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지역 제한. 지역자 보면 여기가 삭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이 네. 전부 다 지역 제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역 제한 싹 없앴네요. 싹 없앴어요. 그래서 야호. 그 자랑 네. 그뭐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런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네. 연령을 네. 제한을 뒀습니다. 네. 요거는 만 19에서 만 39세 이하만 해라. 이거는 왜냐면 다음에 또 올라오는 세대들한테 그쵸. 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초년생들이 뭐 이게 최상 그 6년이 되겠지만은 네. 뭐 38살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6년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죠?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제한을 뒀고 네.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출산율을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그쵸. 예, 근데 혼인 기간을 네. 5년에서 7년으로 네. 그 늘려줬.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사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예, 거죠. 7년 초과된 사람은 신혼부부가? 이제 청약 자체가 안 된다. 요거는 대상자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고려하니까 네. 그 분양할 때 아예 대학 그 사회초년생 몇 세대 신혼부부 몇 세대 이렇게 분양을 하죠 아예.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일반인이 좀 접근 못하게 그 사회의 젊은 층이 네. 뭔가 희망을 갖고 주거 부담을 줄이면서 네. 한번 국가에서 하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주는 차원에서 그 조건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제가 웃은 게 참 나이 먹으니까 할게 전혀 없어요. 할 게 없다. 나는 해당되는 게 없네. 이제 만 39세면 이제 79년생까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난 이제 없어. 할 상상이 없어. 뭐 그렇죠. 그런데 네. 항상 그 나이가 들면 네.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젊은 층들이 잘 돼야 되죠. 이 나이에 신혼부부라고 해도 웃기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됐고.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네. 얼마만큼 이제 공급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총 보면 총서 29,914호. 네. 이거는 확정 개수죠. 예. 확정 개수입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 14,671세대. 예, 이게 수도권 14,671. 예, 수도권만. 그리고 이제 쭉 뭐 많네요. 인천에 있고 뭐 네. 세종시 그쪽 여기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네. 내가 또는 내가 필요한 여건에 맞게 네. 이렇게 그 찾아가지고 네.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좀 센 게 문제죠, 그죠?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서울이 딱 하나만 있거든요. 서울이 하나가 서울 있군요. 공릉. 그렇죠. 예, 예. 예. 서울은 이제 공릉동이에요. 예, 예. 공릉동이에요. 오. 여기 경쟁률이 거의
100대 1 정도. 100대 서울 공릉동에 100호밖에 없구나. 이게 다른 데도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네. 주변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성세대들이나 주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변 동네 갑질하는 사람들 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돌아다녀야지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질적으로 뭐 작년 그 양 어디 저쪽에 어디죠? 네. 굉장히 많은 지역에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이유는 그때 행복주택 들어오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 이겁니다.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뭐 그런데. 네, 아무 논리도 아니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네. 그 목동 특히 목동 지역에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 행복주택 들어와도 목동 지역 아파트 값 그대로 다 올랐어요. 예.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정말 좀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건설사하고 토건하고 이런 데서 받는 광고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요걸 하겠습니까? 광고 떨어지려고. 그러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게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 서울 같은 데가 어떤 부분을 작은 뭐 100세대 뭐 50세대를 짓더라도 훨씬 많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네.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 달랑 이게 지금 100호 서울 공동 100호 네, 수도권 14,671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기도가 14,571 서울은 딸랑 100호 100호 그죠? 그것도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생각나네. 그렇죠. 우리 봉봉 공릉동 여기가 먼저 볼까요? 공릉동 거. 공릉동에 있는 여기 이제 공릉동 네. 행복주택 네. 2분기 모집 공릉동입니다. 여기 네. 보면 과학기술대 과학대 공릉역에서 걸어서 네. 그 한 5분? 네. 어떻습니까? 5분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이거는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네. 대중교통이 편리한데 무조건 짓는다. 네. 서울여대 네. 과학기술대 네. 거기 있는 역세권에 여기 있는 너무 좋죠. 100세대. 예, 야, 100세대인데 근데 여기가 여기가 음. 얼마라고요? 보증금이 예. 610만 원에 네. 월 임대료 18만 원. 18만 원. 610만 원. 그전 기 근처가 2,040인데 원룸이 2040인데 예. 죄송합니다. 주변 시세가 2,000에 40인데 3천에 30, 2천에 40인데 610에 18만 원. 610에 18만 원. 아이고야. 근데 그래서 과연 이 100세대가 젊은 층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100세대가 이 아파트에 지어졌다 해가지고 과연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동네가 활기차진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게 보면은 결국 산업대학하고 네. 서울여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랬다면은 더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데다가 서로 이해관계는 물리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데다가 여기 대학교가 몰려 있는데 네, 이런 광운대, 데 그 대학생용 네. 그 기숙사형 행복주택을 지었으면 훨씬 좋은데 근데 현실 보면 이런 학교 주변에 네. 그 하숙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룸 장사해야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기숙사 짓는 것조차도 반대를 한대요. 반대를 하죠. 자기네들 그걸 한다고. 예. 그럼 참 정말 그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공동체식도 느끼면서 편안하게 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 기숙사를 짓는데 주위에서 하숙치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참 우리가 자기 어떤 집단 이기주의. 근데 결국은 젊은층 죽겠다라는 소리와 예. 소리가 그런 소리에 묻힌다는 게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100세대 공급인데 이걸 네. 주택을 완전히 행복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이전 정부에서 행복주택 얘기를 하면서 네. 서울에 공급을 했던 거는 뭐 반포나
예. 그 다시미나 쪽에 기존에 지었던 주택에 몇 가구만 그냥 행복주택을 빼주는 집어넣고. 형식이었거든요. 네. 이거 완전히 건물을 새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네. 여기부터 그때 이제 개념하고 시작이다. 다른 거구나.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군요. 예. 그 우리나라도 보면 뭐 유휴지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철도 위에 네. 이제 우리 기본 개념이 이렇게 간 거죠. 철도나 뭐 이런데 약간 노는 땅을 이용해서 네. 저렴하게 그 어떤 이런 집을 지어서 네. 젊은 층들의 공부를 하자 이런 어떤 발상에서 시작했겠죠. 네. 우리나라 그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햇살론 이런 거 대출해 주는 게. 네. 그 발상도 그 각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 휴원 자금, 네. 그 우리 국민들이 안 찾아가는 돈, 네. 그걸 가지고 대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 국민들이 안 찾아가는 돈이 지금 현재 그 대출 잔액이 7조래요. 헐. 7조에서 요새 이제 내 통장 확인하는 운동 네. 막 정부에서 그 펼쳐가지고 한 3조 찾아갔다 그러더라고. 야. 3조 찾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4조를 네. 안 찾아간 거예요, 국민들이. 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확인하면 다들 확인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예. 몇만 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찾아간 건데 현재 7조랍니다. 그래서 예. 다시 또 다시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네. 올해 총 29,914세대를 짓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많은 젊은 층들이 이 부분에서 국가에서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요거를 해야지. 더 지어달라. 내가 정말 사회에서 정말 멋지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내가 주거비용 부담스러워서 내가 결혼을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해서 아니면 월세가 심해서 내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네. 내 나머지 생활이 안 되게끔 네. 국가에서 책임지라 이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정치적으로요. 예. 이런 거보다요. 여염남염 이지라라고 있으니 그게 이 답 없는 새끼들. 그게 과연 물론 이념적 논쟁도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지치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일베 워마드 이런 애들은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 정말 한심한 거예요. 예. 뭐가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어려운데 이 바보 3만 명, 4만 명이 엄한 짓 하거나 모여서 대응하지 말고 국가에다가 이런 걸 야 정말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비 비싸고 이리 돈 들어서 말 못하겠다. 내가 어디서 직장생활 하는데 좀 청년들처럼 좀 지어달라. 그렇게 하면은 정부도 막 대책을 찾을 겁니다. 전혀 아주 요새 애들한테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 여자 사귀어서 맨날 여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좀 하게 내놔라. 차라리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 고개 끄덕거리겠어. 한 달에 월세 18만 원이잖아요. 610에 18만 원 이렇게 그렇지. 공급이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 18만 원이면 지들 여관 갈 돈이면 월세가 나오네. 아니 애들 뭡니까? 그 몇 시간 빌려가지고 네. 그러고들 사는 그런 그렇죠,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 둘이 밥 해먹고 둘이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살 공간 해주면 그럼 출산율도 올라가고 젊음이 훨씬 낫지.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강조를 계속하고 또 정부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노골적이네. 이 전부 다 네. 조금 정말 이 젊은 층들이 여기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 네. 그래서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 그러면 정말 우리 젊은 층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불씨라도 된다. 그리고 국가에다가 네. 막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막 들었을 때 그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미래 꿈나무들이 살겠다는데. 그러니까는 저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냥 내숭 방아지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애들한테도 하는 거하고 어른들한테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애들은 활기차게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활기차게 살고 소비하고 돈 벌고 섹스하고 애 낳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맨날 아르바이트 하지.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이트하기 힘들게인 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키케아 여관 대시를 하니 뭐 비디오 방을 들어가니 그러면서 자기네들 존재 자존감이 성적인 뭐 그런 욕망은 있지 자존감은 떨어지지. 응? 아니 왜 그렇게들 살아? 맞아.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청춘답게 살고, 응? 네. 지들끼리 물고 빨고 뭐를 하던, 응? 그리고 또 같이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냥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저렴한 주택 해주고 학교 갔다 올게, 나 알바 갔다 올게, 나 일하러 갔다 올게 하면서 둘이 또 저녁에 살보면서 살고. 그렇지. 아니 혼자 외롭게 내가 돈 모으고 있고 해서 지불하고 뭐라고 준비돼야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 맞아. 이런 식으로 되면 35세 40세 언제 가서 답이 나와. 그냥 서로 눈 맞으면 그 살부비만 하면 그냥 살부부 살 수 있게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근데 뭐가 삶에 대해서 정치가 무엇을 지향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애들은 무엇을 정치에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숭만 떨고 네. 그러면서 막 뻔뻔한 이익 추구 그런 것만 정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혐오하고 그렇지. 이런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그렇죠. 계속 젊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이게 우리가 정말 절실히 부족하다 느껴서 100대 1 되면 안 됩니다. 610에 118만 원이면 어린애들 네, 다 그 나오죠. 100대 1 되면 안 되고 요거는 누구나 내가 원하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건 또 무리겠지만 최소한 2대 1 미만 정도로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하나 붙이면 제 애들 사이에서도요. 누가 차를 뭘 끌고 다니는데 이 뭐 명품을 못 사, 백을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누구 이번에 당첨됐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걸 스토리가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 스토리가 없어서. 그죠? 뭐차 타고 다니거나 신발을 못 신고 다니거나 명품은 뭐 시계 뭐 했다. 이런 거는 서기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냥 누가 이거 당첨됐다. 쟤네 집 집들이 한번 가자. 뭐 이렇게요. 그러면서 쟤랑 사귀면 좀 좋겠네. 이런 생각들 좀 하라고. 그렇지. 여기다 공부방 탁 꾸며놓고 도서같이 공부하게끔. 내가 이제 너무 저는 발라당 홀라당 얘기만 했는데 애들한테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소리 질러가지고 2만 세대 총 공급할 걸 10만 세대 하게 하면 되면 그 자체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7만 명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610에 18만 원 둘이 룸메이트 하면 300에 9만 원씩 하면 되잖아. 둘이 살면서. 맞아. 이 비보 같은 놈들아. 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또 뭐 화성 봉담지구 한번 가봅시다. 화성 봉담지구는 이렇게 예쁘게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자체도 그 정부가 그래도 당초에 어떤 공약대로 봉담 IC 주변에다가 이걸 탁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주택. 여기가 봉담 IC가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 지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6평방미터하고 36평방미터인데 요거는 신혼부부용. 요거는 그냥 자율초년생이나 학생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530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거 여기 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월세를 다 요 사회초년생들이 6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1,500만 원은 뭐 엄마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도 아니면 요 밑에 이렇게 대출을 할 수도 있거나 대출도 90% 가능하도록 그러면은 뭐 해봐야 이자 해봐야 월세 10만 원 비슷한 쪽에서 끝나는 거죠. 네네네. 아우 갑갑한. 예.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36평미터는 거실 주방에 분류되어 있고 작은 방 하나 있으니까 사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좋습니다. 4,800만 원에 6만 원 3천 원. 예. 요게 이제 같은 주변 시세에 비교해 보면 요게 1,000에 45만 원. 아까 16평미터짜리가 1,000에 1,0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는 거죠. 16평미터 이렇게 돼 있고 36평방미터는 5,000에 40입니다. 근데 여기 행복주택은 4,800에 6만 원. 이 5,000에 40하고
그 얘가 다르죠. 이게 다르죠. 예. 신혼 6만 원 월세 내고 네, 신혼 둘이 스타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예. 정치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이 모르는 사람 그 100대 1 내서 또 아는 사람이 있는 거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걸 알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도 100대 1인 거예요. 그렇죠. 워낙 공급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너무 그러니까 요구를 높여줘야 공급량이 더뎌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뭐 사유재산권 침해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은 이렇게 공공화해서 하는 거 네. 사유재산 침해일 것도 없고 도둑놈 심보일 것도 전혀 없다. 네. 이런다고 뭐 적자가 쌓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 젊은 층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라. 국가에 요구를 해라. 그래서 보면 오늘의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첫 번째는 당당하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안는 젊은 층이라면 네. 국가한테 욕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욕을 하고 또 그동안 임대주택이 과거에는 공공주택은 이제 저소득층하고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배려적 차원, 시혜적 차원에서 공급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행복주택은 네. 젊은 층이 주거비나 네. 사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네. 국가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나머지 꿈과 미래는 젊은 층들이 노력으로 하자.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보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 10%씩 내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필 때마다 무지하게 세금 세금 다 뜯기고 내고 있고 있고. 예. 기름 넣을 때마다 세금 뜯기고 있고 맞습니다. 평생을 뜯기만 살거든. 그러니 이 정도 요구해도 된다고 이 바보 젊은 애들아. 그렇지. 그래서 니네가 일베 오마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바보들아. 솔직히 일베 오마드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죠. 걔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싸우니까 걔네 싸우면서 이제 거기들이 자기들도 우리가 뭔가 하나보다 또 점점 강도를 센 걸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억울하고 짓눌려 있는데 그 분노를 표출할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좋잖아. 분노를 정부를 향해서 더 지어달라. 니네들의 분노, 삶의 박탈감을 하면서 그거를 남염을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사항을 그렇지. 가지고 분노를 안 하고 분노를 엄한데 표출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도 멍청해서 그게 더 관심이 있어? 난 요즘에 이 대중의 멍청함이라는 거 막 이제 요새 이상한 놈인데요. 싸워도 진짜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분노하고 하나도 없는데 말다툼하고 답답한 새끼들.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이런 걸 정말 요구해라. 담배값도 절약해서 또는 커피값도 줄여가지고 주식 한 주 더 사보고 그러면서 경제를 배우는 거니까. 저는 뭐냐면요. 요건 골드존이 말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뭐 이렇게 소득 좀 들면 많이 먹고 활동적으로 살고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소득주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그 소득이 올라가면 부자들이 많이 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씁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쓰죠. 가난한 부자들은 소득이 올라가든 말든 지가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쓰게 하려면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 더 올려줘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뜯어가는 수익 구조를 좀 조정을 하면 돼. 네. 홈쇼핑이나 카드 수수료 얼마나 뜯어갑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중은행 당기순이익 보면 기절천풍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산분리까지 나오는 우리가 시츄에이션. 가계부채가 1,400조로 해가지고 딱 대출을 해놓으니까 은행은 그 예대마지 0. 얼마만 조절하면 얘들이 우리 올해 수익을 2조로 조정할까 1조로 조정할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편의점 알바생 기초임금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편의점들이 다 망했다 이런다 하지만 정말 언론들이 정작 편의점주와 편의점 사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발표하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아십니까? 전 유튜브에서 했죠. 잘하지. 나는 조사를 안 했지만 거기서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조금 자르면 편의점주들 알바도 만 원 올려줘도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얘네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편의점 점포를 10,000개 가지고 있는 데가 2,000, 한 점포 하나당 200 정도 뜯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그 수익을 좀 줄이면 재벌들이 덜 가져가면 저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카드를 쓰면 그 무슨 벤사업 네. 벤사업 알죠? 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벤사업을 하는 벤사업자들이 이게 뭐 카드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GS 어떤 벤사업자가 GS 기름 넣는 데다가 벤사업을 설치하려면 안 해줘요. 왜냐 이미 거기는 그 뒤에 오너들이 다 그런 그 하나는 뭐 그 10원, 20원짜리 그 낙전에도 다 벌써 뒤에 이게 망쳐갖고 자기한테 쪽발내게 들어오게 하지. 네. 이게 일반 시민들은 협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을들의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갑한테 좀 그만 먹고 살아라. 디바이드 앤 룰을 제대로 당하고 있죠. 니네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고 네. 그러면 우리도 최저임금이나 급여 올리는 데에서 우리도 투명하게 하겠다. 왜 여기 없는 데서만 맨날 지지고 받고 싸우냐 이거예요. 훨씬 많이 가는 수익 구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한 말인데요.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가난한 자들이 폭력적이고 급진적으로 부자들을 터는 거. 네. 또 홍길동 스타일이네. 또 하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사유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천천히 약탈하는 거. 그게 이제 지난 정부처럼. 그러니까 오늘 그 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저기 무슨 동에 가서 그 옥탑 생활했죠? 네, 뭐 저 동네에는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느낀 거는 99대 1이라는 말을 용어를 썼더라고요. 네. 정말 한 명이 그 지역에 있는 99명이 사는 동네를 다 망친 거예요. 네. 그 동네에 있던 조그만 그 어떤 슈퍼, 떡볶이집 뭐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죠. 그 정겹던 옛날 우리 젊은 시절의 기억들은 하나도 없은 겁니다. 대개비 문어발처럼 네. 다 편의점 다 독차지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대형 그 식당들이 쫙 빨아들이니 네. 그 지역에 가는 분식집, 떡볶이집 장사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의 재벌이 99명을 다 뽑아먹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그 한 명이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하면 99명이 살 수 있는데 이 한 명에 대해서 밝히고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할 책임이 나는 언론이 있다고 보는데 얘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광고주들이니까. 또 머리 아프네. 그러니까는 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해관계가 네. 이해관계에 포섭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걸 또 투명하게 보고 사회적 네. 대타협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지식인도 언론도 정치 조직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의 전환을 해서 네. 우리 젊은이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삼성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돈 지역에다가 행복주도 좀 지어주고 하면은 삼성이 지으면은 동네에서 뭐라 안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LH가 지니까 뭐라 그러지. 삼성이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 재산 중에 한 100조를 틀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네. 많이 행복주도 공급하겠다. 이런 데들 다 환영할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네. 멘트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네. 젊은이들이 분노하라는 건 맞는데 분노의 표출 방향을 제대로 하라. 네, 맞습니다. 엄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에너지 엄한데 소비하지 말아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지? 여보세요?